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종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가 먼저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며 홍준표 전 대표, 김태우 전 경남지사 등에게 수도권 험지 출마를 압박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종로 출마 선언 후 일문일답에서 나라가 어렵고 당이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대표급 또 지도자급들이 앞장서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아마 우리 당의 여러 중진 의원들도 저와 생각이 같으리라 본다며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정권을 심판하고 또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들을 고민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진 의원들에게도 마찬가지 압박을 가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중진들이 눈치만 쳐보며 워낙 험지 출마 등 행동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니 황교안 대표가 마치 살신성인의 자세로 종로 출마를 고육지책으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현재 종로에는 며칠 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출마지로 선택한 곳입니다. 우파에서 표분열이 예상되는 만큼 이정현 의원과 통합 없이 과연 황교안이 이낙연을 제압하고 종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또 황교안을 종로로 밀어내던 세력들은 과연 험지로 출마할까요? 특히 자기 지역 출마를 고사하고 있는 홍준표, 김태우는 태도 변화를 보일까요? 황교안 종로 출마 선언한 날 갑자기 유승민이 통합하겠다며 황교안과 만남을 갖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남기에 자유한국당 내 비박, 김무성계 세력들의 행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유승민이가 통합 논의와 관련해 요청한 만남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7일 CBS 노컷 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통합신당준비위원회가 가동이 된 마당에 지금 시점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그런 입장을 세보수당 쪽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인사 대학살과 직제 개편 등을 통해 현 정권을 수사 중인 검찰 조직을 초토화시켜 놓았던 추미애가 뒤늦게 대검을 방문해서는 소통하자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참으로 얼척없습니다. 추미애 눈에는 검찰총장인 이시다바리로 보이십니까? 그동안 4명을 거역한 총장이라며 윤석열 총장을 개무시하더니만 이제 와서 소통하자고요? 추미애의 공소장 비공개 후 폭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법무부 유치원에 다니던 딸이 성적표를 숨기자 아버지가 그동안 잘 보여주더니 왜 갑자기 숨기느냐며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는 경향신문의 만평입니다. 좌파 성향의 매체 경향신문마저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에둘러 비판한 겁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기소가 되면 우리 헌법상 공개 재판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국회에서 공소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원칙상 맞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국회가 법무부에 공소장을 요청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면서 첫째, 검찰이 시민을 기소하는 과정에 인권 침해나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둘째, 권력 집단이 잘못을 덮거나 감추려 하는 건 없는지를 시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소장을 보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법무부는 요약본 형태로 공소장을 공개했고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가 아니며 전문은 아니지만 요약본 형태의 공개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금태섭 의원은 힘 있는 자들이 잘못을 감추거나 덮는지 감시하라고 국회가 있는 건데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전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까지 예외 없이 그렇게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을 통해 추미애가 청와대 선거 개입 공소장을 안 보여주는 건 공개 재판 원칙에도 어긋난다. 재판은 공개해야 하는데 무슨 죄목으로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비밀 재판을 하겠다는 거다. 북한은 헌법도 형법도 비공개다. 이것도 북한 따라가나? 검사는 공소장으로,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그래서 피의사실공표죄도 공소장에는 적용 안 된다. 국민의 알 권리 때문이다. 이러다 판결문도 공개 안 할 판이다.
국정농단 수사에선 특검의 브리핑을 즐겼고 공소장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이다. 수사 검사 내쫓고 공소장 숨겨도 왠지 초조해 보인다. 알 사람은 다 안다. 왜 이렇게 숨겨야 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직격했습니다. 추미애가 그토록 무리수를 둬가며 감추려 했던 공소장은 7일 동아일보에 의해 전체 내용 모두 전격 공개되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서두에 검찰이 A4 용지 71쪽 분량으로 정리한 공소장 전문을 최근 적법하게 입수했다며 공소장의 주요 내용을 보도했지만 많은 독자들로부터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A4 용지 71쪽 분량의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송철호는 당내 경선조차 통과하기 어려운 낮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마치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를 방불케 할 만큼 임종석 한병도를 비롯한 청와대 전 수석들이 7곳 조직을 동원하여 송철호 당선의 역할 분담을 아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2월 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김기현 40%, 송철호 19.3%였던 후보자 지지율이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인 2018년 4월 1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김기현 29.1%, 송철호 41.6%로 역전되었고 결국 2018년 6월 13일 송철호는 울산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동아일보의 공소장 공개 기사를 접한 온라인 누리꾼들은 15,000여 명 이상이 좋아요를 클릭하며 동아일보의 용기 있는 자세에 일제히 박수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긴 기사에 전문을 집중해서 다 읽어보기도 처음이고 읽을수록 화가 치밀기도 처음이다. 이래서 이 모든 걸 덮으려고 그동안 검찰개혁이니 하면서 수사를 막으려고 별짓을 다 했구나.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나고 행해지는 것들이 정상인 게 없었지만 정말로 지멋대로 권력을 행사한 게 눈앞에 보이니 이 정권의 민낯은 정말 괴물이다. 탄핵하고 다 쫓아내는 것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다라고 격분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추미애는 공소장 공개를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젠 탄핵뿐이다.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나은 게 뭐가 있나? 임종석이 김기춘보다 나은 건 뭔가? 조국이 우병우보다 나은 건 뭔가? 추미애가 조윤선보다 나은 건 뭔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더럽다고 죽인 꼴이다. 시급히 탄핵 절차에 돌입하자라고 직격탄을 퍼부었습니다. 동아일보가 공개한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검찰 공소장 전문에는 검찰 수사의 방향이 문재인으로 향하고 있음이 적시됐습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1차례, 실제로 문재인을 의미하는 부분도 8곳이나 됩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2018년 지방선거 상황과 관련해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 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선거 개입 사건을 송철호 울산시장 등 기소된 피의자의 관점이 아니라 청와대의 시각으로 기술했습니다. 4월 총선 이후 검찰의 수사가 재개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 탄핵 등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렵고 관련된 재판들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재판부에서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인정할 경우 울산시장 선거는 명백한 불공정 선거가 됩니다. 피고인들이 청와대 인사일 뿐 아니라 친정권이었던 만큼 공정을 내세운 문재인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재판이 4.15 총선 뒤에나 열릴 것이란 관측입니다. 검찰이 앞서 기소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첫 재판 역시 총선 후인 4월 21일이기 때문에 기소가 더 늦었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이보다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검찰 수사에서 문 대통령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증거와 정황은 차고 넘친다. 송철호 시장 측근의 수첩에선 VIP가 직접 출마 요청 부담으로 비서실장이 요청이라는 메모가 나왔다. 대통령이 송철호 시장에게 출마하라고 했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송철호 시장 당선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정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 조직 7곳이 일사불란하게 후보 매수, 하명 수사, 공약 지원 같은 공작에 뛰어들었다. 민정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송 시장 측이 넘겨준 야당 후보 관련 첩보를 경찰에 하달하며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의 경찰 수사 방해 말라고 압력을 넣고 여세에 한 번꼴로 경찰 보고를 받으며 수사 내용을 전부 챙겼다. 민정수석실뿐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국정기획상황실도 6차례나 경찰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이 물을 수가 없다. 정무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 하나를 고르라며 후보 매수를 시도했다. 비서실장과 정책 담당 비서관들은 야당 후보 공약을 회방 놓기 위한 송철호 시장의 부탁을 들어주고 아예 공약을 만들어주다시피 했다. 선거 공작 개입 혐의로 이미 대통령 측근 5명이 기소됐고 그보다 많은 청와대 측근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기소되는 사람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청와대가 불법 선거 공작의 본부였다. 문 대통령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딴청을 피우고 밑에서 검찰 수사를 뭉개기로 전략을 세운 듯하다. 울산 선거 공작은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사실을 국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고 증거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받겠다고 자청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죄 혐의를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더라며 사설을 맺었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